네, 짧은 시간에 여성 정책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마구 살펴봐서 충분치 않거나 오히려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책은 구체적으로 여성의 근로, 사회 참여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고용 평등의 문제가 사실은 큰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미 1980년대에 남녀 평등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채용 시 성차별은 금지고요. 어느 한쪽 성이 40%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대 4의 비율로 성별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차이,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차지할 수는 없는 거죠. 스웨덴은 이런 정책을 국가의 자랑처럼 여기고요. 스웨덴 대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의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불러서 모셔서 특강을 한번 해봤는데 스웨덴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저런 문제, 남녀 평등에 관한 문제, 스웨덴의 자랑이기도 하고 사회 발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핀란드는 1987년에 평등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구직, 직업훈련, 임금,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은 금지합니다. 비정규직에 정책, 정규직과 동일한 연금, 휴일수당 지급 이런 것들을 했고요. 한국은 1987년에 유사하게 남녀 고용 평등법을 도입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만들었고요. 육아휴직제도, 그 다음에 성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1995년 육아휴직을 근로여성과 근로여성을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이긴 하지만 남녀 고용 평등 차원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성들의 취업은 20대 중반부터 이루어졌다가 30대 중반 사이에 하락하게 됩니다. 이유는 결혼, 출산, 양육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사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양육이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자형 취업 구조, 고용 구조를 보여줍니다. 연령에 따라서. 여성들이 왜 30대에 직장을 이탈하느냐? 결국은 가족이라는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과 가족을 양립시키는 문제가 여성의 사회 참여, 경제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결국은 여성 인재 육성,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문제가 만들어지면서 여성 할당제까지 진행이 됐고요. 각종 멘토링, 커리어업, 교육부와 관련해서 여성 인재 등록, 여대생의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 목표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제, 국립대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 등이 같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정책들은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근로자, 전체 근로자 수의 변화입니다. 1993년에 전체는 한 400만 명, 500만 명이네요. 500만 명의 근로자가 있었는데 2019년에 약 10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죠?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 1100만 명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남성 노동자는 1993년에 약 350만 명이었다가 2019년에 670만 명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는 한 150만 명 정도였다가 400만 명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성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에 1993년에 29.4%였다가 2019년이 되면 38.4%로 증가하게 됩니다. 급격한 발전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2010년대에 일어나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00년대 한 번, 2010년대에 한 번 큰 변화들이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1년에 한 1% 정도씩을 증가하는 추세, 2010년이 들어오면 2% 정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정책을 많이 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대4 비율 근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1년 넘게, 10년 넘게 1%를 증가하는데 93년부터는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에 30%가 31%가 됐고요. 2013년 이후에야 겨우 거의 매년 1%를 증가하는 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에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직접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효과를 내고 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연령 구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 2019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1993년하고 약간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잘라서 최근 것들만 10년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45세 이상의 연령층 고용이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20대, 30대 고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24세까지의 취업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아주 적은 수준의 증가, 그러니까 2014년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2019년까지 감소하는 것은 이 사이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경쟁이 치열화되면서 그 취업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여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25세, 29세 취업은 2009년과 2019년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감소되었다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30대는 2014년까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40대, 40부터 44세, 45세, 49세는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50대 고용, 연령층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에 20, 30대 고용은 제자리이거나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 전반적인 여성 근로자 고용의 양태,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고용되는 산업 영역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인데 남성이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과학, 건설업, 운수업 정도에 치중되어 있다면 여성 같은 경우는 보건사회복지, 제조업, 도소매, 전문과학, 요식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이전에는 제조업 분야가 많았었습니다. 그게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보건사회복지 영역의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종사하는 영역이 다소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별 인구 구조를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형 모델을 한번 통해서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그리고 도소매 과학 전문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별 여성 비율인데 여성들도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은 전반적인 고용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설관리나 부동산 임대, 농업, 임업, 어업 쪽 전문 인력들도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제조업 분야는 감소를 했고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도 많은 감소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어느 한 중성의 편중성이 있는 것도 보이시죠? 광업 이쪽 광업 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운수업 쪽도 상당히 적고요. 이렇게 적고 특정 영역에서의 가감이 눈에 띕니다.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인데 여성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 시설관리, 전문과학, 요식업이 증가했고요. 제조업에서 급감했고 금융보험 쪽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여성 참여가 많은 영역이었는데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 특징이고요. 교육 영역 역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던 분야인데 여기에서도 감소세가 눈에 띕니다. 여전히 남성보다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6.7%에서 5.5%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녀 산업별 구성 비율도 약간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2009년과 2019년의 변화를 보자면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 시설관리, 전문과학, 요식 없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조업, 금융보험, 그리고 교육 쪽에서는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남성 같은 경우도 제조업에서 큰 부장,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 2%, 1.5% 정도의 감소가 눈에 띄고 있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서도 남성 위주죠. 여전히 약간의 감소가 눈에 띕니다. 금융보험 같은 경우는 여성 주도, 여성이 여전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인데 여성들의 1.5% 정도의 감소가 눈에 띄고요. 남성들도 다소 감소하는 영역입니다. 교육 서비스도 전통적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분야 상대적으로인데 보면 1.2% 정도 감소했고요. 남성들도 비중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한 0.4% 정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보건복지인데 보건복지가 남성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에서 3.5%로 증가한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18.2%에서 25%로 아주 급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구조상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띕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업종 60% 이상으로 가장 많은 고용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 노무, 사무,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에서는 여성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 노무직, 사무직, 판매직, 전문가 영역에서는 한 40에서 50%, 그러니까 남녀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치, 조립, 농림업 분야의 숙련 노동 같은 경우는 20% 이하, 기능원 같은 경우도 좀 낮고요. 관리자 직급에서도 여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20% 이하. 그래서 남녀 평등의 고용상에서의 평등의 문제도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약간 여성이 많은, 그러나 6대4의 비율을 생각한다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그리고 노무, 사무, 판매 전문가직은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나 이제 관리자나 기능직, 그다음에 농림업, 숙련 이런 쪽 장치 조립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남성이 많이 진출해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는 수는 적지만 여전히 전문직, 사무직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무, 장치, 기계 조립 분야는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 판매, 단순 노무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단순 노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양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비스직도 증가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판매 서비스직에서의 고용의 증가가 전체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